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아내는 63세인 김정수라고 합니다. LA 한인타운에서 30년을 살다가 작년에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사 온 부부예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지금 시각이 텍사스 시간으로 새벽 5시 반입니다. LA에 있을 때도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더 일찍 잠이 깹니다. 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깜깜하고 가로등 불빛만 듬성듬성 보이네요. LA 코리아타운의 그 번화한 새벽과는 정말 다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이 넓은 들판과 멀리 보이는 고속도로,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 웨스턴과 올림픽 코너에 있던 그 24시간 한국마트가 그립습니다.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고 우리말로 대화할 수 있던 그곳이요. 이사 온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곳이 집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미 온 길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LA에서의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1992년에 처음 이민 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그 한인타운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90년대 후반에 작은 단독주택 하나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때 집값이 28만 달러였어요. 젊은 시절 치킨집과 건드라이클리닝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넣고 30년 모기지를 받았죠.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손자까지 안아봤습니다. 집 앞 작은 마당에서 상추며 고추를 기르며 살았어요. 이웃들과 정이 들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다니던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주변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젊은 백인들과 라티노 가족들이 이사 오면서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퍼티 텍스도 해마다 오르고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어요. 2019년에 우리 집 시세를 알아봤더니 87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28만 달러에 산 집이 30년 만에 3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어요. 집값이 오른 만큼 프로퍼티 텍스도 올랐고 월 세금만 1,8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HOA 비용, 보험료까지 합치면 한 달에 2,200달러가 나가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는 합쳐서 2,800달러 정도였거든요. 집 유지비만으로 소득의 80%가 나가니 생활비로 쓸 돈이 거의 없었어요.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한인마트에서 일했지만 그 돈으로는 의료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어요. 2020년에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고 아내는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LA의 의료비는 정말 비쌌어요. 메디케어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즈음 교회에서 만난 권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수 형님, 요즘 한인들이 텍사스로 많이 이사 간다던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는 프로퍼티 텍스도 저렴하고 생활비도 싸다던데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30년을 산 곳을 어떻게 떠납니까? 게다가 텍사스라니 너무 멀고 낯선 곳 같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2021년에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2만 달러가 넘게 나왔습니다. 저축해둔 돈이 바닥났고 집을 담보로 홈에쿼티 론을 받아야 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다시 빚을 지게 되다니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 아이들도 각자 가정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어요. 특히 아들은 어바인에서 집을 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텍사스 휴스턴의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집값도 LA의 절반 수준이고 세금도 저렴하며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더 알아보니 휴스턴 서남부 슈가랜드 지역에 한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더군요. H마트도 있고 한인교회들도 여러 개 있었어요. 무엇보다 집값이 LA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아내와 상의해봤더니 처음엔 완전히 반대했어요. 30년을 산 곳을 어떻게 떠나요?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병원도 다니던 곳이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 설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LA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생활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 뻔했어요. 2022년 봄에 드디어 텍사스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휴스턴 일대를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한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집값도 정말 저렴했습니다. 우리가 LA에서 살던 집과 비슷한 크기의 집이 35만 달러 정도면 살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LA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 하시지만 1에서 2년 지나면 적응하시고 만족해 하세요.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돌아와서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LA 집을 팔면 80만 달러 정도는 남을 것 같았고 그 돈으로 텍사스에서 집을 사고도 상당한 여유 자금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반대했습니다. 특히 딸이 많이 울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멀리 가시면 어떻게 자주 뵐 수 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워할 텐데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LA에 있으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 뻔했거든요. 6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2년 가을에 LA 집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시장이 좋아서 한 달 만에 83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모기지 잔금과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니 순수하게 62만 달러가 남았어요. 그 돈으로 휴스턴 슈가랜드에 34만 달러짜리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샀습니다. 28만 달러가 남았는데 그 돈을 CD에 넣어두니 월 이자 수입이 1,200달러 정도 나왔어요. 소셜 시큐리티와 합치면 월 수입이 4,000달러 정도가 되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훨씬 나아진 상황이었어요. 프로퍼티 텍스는 월 600달러 정도로 LA의 13 수준이었고 생활비도 전반적으로 30% 정도 저렴했습니다. 2023년 1월 드디어 텍사스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당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짐들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LA 집 마지막 날 밤 아내와 둘이 앉아서 많이 울었어요. 빈집에 앉아 있으니 지난 30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거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던 식탁, 아내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뒷마당의 작은 텃밭까지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하는 거 맞아요? 아내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확신이 없었지만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죠. 괜찮을 거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텍사스에 도착한 첫날부터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일단 덥더군요. 1월인데도 낮 기온이 70도까지 올라갔어요. 습도도 높아서 LA의 건조한 날씨에 익숙한 저희에게는 답답했습니다. 새 집은 깔끔하고 넓었지만 뭔가 공허했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고 정원에는 풀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LA에서는 항상 차 소리, 사람들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너무 조용했거든요. 첫 주에 근처 H마트에 갔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한국 음식 재료들을 실컷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건 종류는 LA 한인타운의 절반도 안 되더군요. 특히 신선한 야채나 생선은 선택의 폭이 많이 좁았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습니다. LA에서는 대부분의 생활을 한국어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은행이나 병원, 관공서에 갈 때마다 영어를 써야 했어요. 65세가 되어서 영어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LA에서는 교회 친구들이 많았고 동네에서 산책하다 보면 아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를 찾아가 봤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LA 교회는 오래된 교인들이 많아서 끈끈한 정이 있었는데 여기 교회는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아직 공동체 의식이 부족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아내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더군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우시기도 했어요. 여보, 우리 LA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여기서는 정말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미 집도 팔았고 다시 LA로 돌아간다 해도 집값이 더 올라서 예전 집을 다시 살 수도 없었거든요. 그해 여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텍사스 여름 더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밖에 5분만 있어도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전기세도 월 400달러가 넘게 나왔어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야 했거든요. 8월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쓰러졌어요.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성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LA에서 다니던 한인 의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의사와 소통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젊은 간호사 한 분이 한국어를 할 줄 아셔서 도움을 받았지만 정말 답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응급실 비용만 3,500달러가 나왔고 각종 검사비까지 합치면 총 8,000달러가 넘었습니다. 메디케어로 일부는 커버되었지만 본인 부담금이 2,800달러나 되었어요. 그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려고 이사 왔는데 이렇게 큰 병원비가 나오면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제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당뇨 수치가 많이 나빠져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LA로 돌아가는 걸 생각해 봐야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가는 건강만 더 나빠질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LA 집값은 더 올라서 100만 달러가 넘어갔고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LA에서 변변한 집을 살 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큰 병원비까지 나간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가지 희망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만난 박 권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분들도 5년 전에 LA에서 텍사스로 이사 오신 분들이었어요. 정수 형님, 저희도 처음 2년이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LA로 돌아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박 권사님 말씀으로는 적응하는데 최소 2에서 3년은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분들이 저희를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게 서서히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시니어 모임이 있었는데 대부분 LA나 뉴욕에서 이사 온 분들이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해요. 하지만 1에서 2년 지나면 적응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편해져요. 이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LA에서 40년을 살다가 6년 전에 이곳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착하셨다고 하더군요. 여기는 프로퍼티 텍스도 저렴하고 의료비도 LA보다 훨씬 싸요. 게다가 날씨만 적응하면 1년 내내 골프 칠 수 있어서 좋아요. 실제로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LA보다 월 1,500달러 정도 절약되고 있었어요. 집 유지비, 식료품비, 외식비 모든 면에서 저렴했거든요. 겨울이 되니 텍사스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LA는 겨울에도 꽤 쌀쌀한데 여기는 12월에도 낮에는 반팔을 입을 수 있었거든요. 관절염이 있는 아내에게는 따뜻한 날씨가 훨씬 좋았어요.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친구들도 생겼고 아내도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한국 전통 요리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는 LA에 있는 아이들이 방문했어요. 1년 만에 보는 손자들이 많이 자랐더군요. 아이들이 텍사스 집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와, 할아버지 집이 LA 집보다 훨씬 크다. 실제로 집 크기는 거의 2배가 되었어요. 마당도 훨씬 넓어서 바비큐 파티도 할 수 있고 작은 텃밭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여기 오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LA에서는 이런 집에 살 수 없었을 텐데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동네에 골프장이 많아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LA에서는 골프장 그린피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는데 여기서는 시니어 할인을 받으면 18홀에 35달러면 칠 수 있어요. 아내도 요가 클래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에서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20달러면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어요. 영어 회화 수업도 있어서 조금씩 영어 실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어요. 매월 지출을 계산해 보니 LA에 있을 때보다 월 평균 1,800달러 정도 절약되고 있어요. 그 돈을 따로 저축해서 이제 비상금도 어느 정도 마련했습니다. 의료비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처음 응급실에 갔을 때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은 LA보다 훨씬 싸더군요. 당뇨 관리를 위해 3개월마다 검진을 받는데 본인 부담금이 LA의 절반 수준이에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언어 문제는 여전하고 가끔 LA 친구들이 그리울 때가 있죠. 특히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제2의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인연들도 생겼고 경제적 부담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새로 LA에서 이사 온 부부를 만났어요. 저희와 비슷한 사정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었는데 적응하기 어려워 하시더군요. 제가 그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1에서 2년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참고 견디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어서 건강도 좋아져요. 그분들 표정을 보니 1년 전에 저희 모습 같았어요. 불안하고 후회스럽고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한 모습이요. 요즘 아내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10년 일찍 결정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70이 다 되어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만약 50대에 이런 결정을 했다면 훨씬 쉽게 적응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LA에서 계속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다면 건강도 더 나빠졌을 테고 삶의 질도 떨어졌을 거예요. 이제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한인들을 위한 시니어 하우징도 여러 곳 있더군요. 나중에 혼자 살기 어려워지면 그런 곳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LA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는데 여기서는 월 $2,500 정도면 괜찮은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는데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LA에서는 교통이 너무 복잡해서 걷기 운동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내는 요즘 동네 한인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구역을 분양받아서 상추, 깻잎, 고추 같은 한국 채소들을 기르고 있거든요. 수확한 채소로 김치도 담그고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정도 쌓고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아이들 걱정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손자 교육비도 조금씩 도와줄 수 있고 명절 때마다 아이들이 텍사스로 놀러 올 수 있도록 항공료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난 추수감사절에는 온 가족이 저희 텍사스 집에서 모였어요. 넓은 집에서 큰 상을 차려놓고 다 같이 식사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LA 집에서는 이렇게 넓게 쓸 수 없었거든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이제 정말 여기가 우리 집 같아요. LA 집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딸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고 해요. 엄마 아빠가 경제적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방문하면 되니까요. 물론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 음식 재료를 구하기가 LA만큼 쉽지 않고 문화생활도 제한적이에요. 한국 영화나 공연을 보려면 차로 1시간 이상 나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넷플릭스로 보고 한국 식품은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받아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더군요. 요즘 가장 만족스러운 건 시간적 여유예요. LA에서는 항상 바쁘게 살았거든요. 교통체증 때문에 어디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활비 벌기 위해 아내도 계속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여유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취미 활동을 해요.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죠. 이런 생활이 제가 꿈꿔왔던 은퇴 후의 모습이에요.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여유롭게 사는 건 말이에요. 최근에는 다른 한인 시니어 분들과 함께 작은 사업도 시작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현지 파머스 마켓에서 파는 일이에요. 김밥, 떡볶이, 호떡 같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주말마다 나가서 팔고 있거든요.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한 달에 $500에서 $600 정도는 벌어요. 무엇보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기분이 좋아요. 현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거든요. 지난달에는 텍사스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축제에 참여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 부스를 운영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젊은 대학생들이 이게 정말 어센틱 코리안 푸드예요? 라고 물어보며 신기해 하더군요.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여기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이사 온 게 아니라 이곳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LA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높았는데 여기 와서는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당뇨도 꾸준히 관리해서 수치가 많이 안정되었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매달 나가는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잠도 잘 오고 웃을 일도 많아졌어요. 아내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전에 LA에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야, 너희들 떠난 후에 집값이 더 올라서 지금 110만 달러가 넘어갔더라. 프로퍼티 텍스도 월 2,500달러가 넘어가고 우리도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결단을 내리지 않고 계속 LA에 있었다면 지금쯤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 결정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30년을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친구들, 추억, 익숙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용기가 우리를 구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건강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요즘 아내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지 않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 걱정이 없어지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력도 생겼어요. 이제는 텍사스가 정말 우리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단골 식당도 생겼고 저희만의 루틴도 만들어졌거든요. 매주 일요일에는 교회 예배 후에 한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화요일에는 시니어 모임에 참석하고 목요일에는 골프를 치고 토요일에는 파머스 마켓에서 음식을 팔아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주는 안정감이 정말 좋아요. LA에서는 매일이 경제적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했는데 여기서는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의미 있게 느껴져요.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예요. LA나 다른 비싼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니어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선택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변화가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특히 경제적 압박 때문에 건강이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 진지하게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 생활비가 저렴한 곳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더 현명할 수 있거든요. 저희 경우에는 텍사스가 답이었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다른 주나 다른 도시가 답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65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고 LA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변화는 가능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지금 새벽 6시가 되었네요. 밖이 밝아오고 있어요. 잠시 후에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갈 예정입니다. 따뜻한 텍사스 겨울 햇살을 맞으며 걸으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돼요. 오늘도 평범하지만 평온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손자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볼 예정이에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정말 크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돈이 많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스트레스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가 축복이에요.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보세요. 변화는 항상 두렵지만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줍니다. 저희도 아직 완전히 정착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매일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삶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변화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남은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